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얘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뭐 얘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우리 아들은 또 떨어져 살대요.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도 좀 나라에서 혼자 사시고 돈도 없으니까. 개인이 책임질 거냐, 혹은 국가나 사회가 나서서 함께 책임져 줄까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高齢者だから世話をするだけではなくて、高齢者も何か支え手になれるんじゃないか。 단순히 부양을 받는 존재가 아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신부양 공동체, 과연 가능할까요? 세수하자고. 좀 씻어야지. 발은 이따가 씻고. 잘해, 넘어져. 내가 잡았으니까 괜찮아. 어머니 세수 씻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금단 씨. 어머니는 딸의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힘듭니다. 엄마 긴장 안 해도 돼, 그냥. 엄마가 조금만. 으차. 제가 지금 딱 묶여있는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심각한 당뇨에 골다공증까지 겹친 어머니를 홀로 돌보는 금단 씨. 힘에 부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병든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한때 알아주던 가수였던 금단 씨. 이제는 하루하루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솔직히 동생들이 보조 안 해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초고령 국가 일본에서는 부모님의 간병으로 직장을 떠나는 자식들이 늘어나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례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その時に、母親の介護、父親の面会だとか洗濯物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全部一人で、私自身がやるようになったでそれで、なかなかその本業の仕事の方がつけなくなってきた 그는 고액 연봉이 보장된 번듯한 직장을 관두고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私がその会社を辞める1年前に母親他界したんですよ亡くなったんですねでその時に、葬儀は出したんですよなんとか親戚呼んで葬儀は出したんですけども、納骨お墓に入れるお金がなかったんですねもうその時点でもうゼロで 빈털터리로 30년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노숙자가 되었던 다카노 씨. 그의 수중엔 어머니 유골함 뿐이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한국의 평균 수명이 70세이던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부양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90%에서 30%대로 떨어지고 사회에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 규범이 그 유교적인 것에서 굉장히 서구적인 것으로 바뀌어가는 와중에 이제는 그 유교적인 효 문화는 줄어들고 스스로 자기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영미식의 개인주의라든지 혹은 국가나 사회가 서로 보살펴야 된다는 유럽 방식의 그런 공동체주의가 지금 싹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뭐 얘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우리 아들은 또 떨어져 살대요.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도 좀 나라에서 혼자 사시고 돈도 없으니까. 요즘은 요양 시설
아니면 그 실버타운 이런 데가 시설이 워낙에 잘 돼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사실은. 부모를 모시는 시각이 변하면서 부모의 부양료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재산을 준 게 나를 부양하고 하라고 책임지라고 미리 물려준 건데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정말 말 그대로 먹튀 같은 먹고 튀는 그런 느낌, 배신감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시죠. 굉장히 감정적 갈등이 심해서 이런 소송은 화해도 잘 안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로하고 편찮은 노년의 부모를 돌봐드리는 문제는 장성한 자식 누구에게나 상당한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집에 모실 수 없는 경우 요즘 요양시설이 각광을 받는데요. 이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요양원입니다. 이곳에는 각종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작년 8월에 이곳에 오신 장영자 씨. 20여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오른쪽 마비 증상으로 24시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노인들은 신체 인지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만에 왔어요. 신청해놓고 2년 만에 여기가 번호가 왔다고 연락이 와서 그래 여기 왔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요. 좋은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는 공공요양원입니다만 문제는 이곳의 입소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요. 다만 1000명 이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줄 선다고 하면은요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제 1000명 인원이 다 해소가 되려고 하면 글쎄 이론상으로는 10년 이상 걸리다 보니 오셔서도 이렇게 대기를 하지 않고 가시는 분도 많고 이렇습니다. 시설과 서비스가 보장된 공공요양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장기 요양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믿을 만한 요양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한편 요양원과 달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주간에만 돌보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이면 차가 집 앞까지 어르신을 모시러 와 활동이 끝나면 집 앞까지 모시다 주는 데이케어 센터, 일명 노인 유치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많이 외로워하시고 또 혼자 거동하시다 보니까 다치실까 봐 걱정이 되어서 또 말동무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가족들도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하게 되었고요. 어르신들의 데이케어 센터 일과는 노인 유치원이라고 불러도 되겠는데요. 한번 손을 톡톡톡 한번 찾으시고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이 시간, 맨손 체조 시간입니다. 일종의 놀이 치료인 셈이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등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등급은 65세 이하는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65세 이상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우신 분이세요. 본인 부담금은 8시간 기준 일을 10,000원 내외로 되세요. 20일이면 20만 원 정도. 어르신들이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시네요. 낮 동안 일을 해야 하는 자식 입장에선 부양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부모님 부양 걱정이 깊어만 가는 주부 문성환 씨. 고민 끝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시부모님 계셨었고 아직 친정 아버지도 계시고 그래서 다른 기회는 좀 더 아쉬움 없게 잘 케어를 해드리고 싶어요. 미리 부모님 부양 준비를 시작한 건데요. 음식 만들기 무섭게 바리바리 싸는 걸 보니 양가 어르신 중에 누구 한 분을 뵈러 가나요?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시댁 가고 있어요.
최근에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자주 갔어요. 그 일하는 날 빼고 시간 되는 대로. 모자까지 쓰고 계시네. 문성환 씨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얼마 전 부정맥으로 쓰러진 후 기력이 영 없으신 시어머니.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실 텐데 부양이 걱정입니다. 반찬그릇 만지고 부엌에 설거지에 손 담그고 없냐고 쬐끔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보면 금방 집에 갈 시간 돼요. 늘 부모님 부양 문제를 대비하며 살고 있는 문성환 씨. 언젠가 쓰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 케어 방법에 대해서 늘 공부하는 자세로 일을 하고 마음은 항상 그래요. 언제든지 내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없이 해드릴 생각이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은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노인에 대한 공경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일본. 그렇다면 일본은 노인 부양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요? 이곳은 도쿄 근교에 자리한 유치원입니다. 여기서도 제일 어린 반 아기들 같죠? 그런데도 혼자 잘 먹네요. 이때 노인분들이 들어오십니다. 손자 손녀를 만나러 온 걸까요? 아이와 할머니가 친근해 보입니다. 이쪽 할아버지는 아이와 마치 친구 같습니다. 과연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어떤 사이일지 짐작이 가시겠습니까? 이곳은 유치원과 노인복지시설이 한 지붕 아래에 있는데요. 노인들은 아이들과 가족처럼 스스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는 할머니도 계시네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子供とですね、一緒に過ごすといかがですか？いいですよね。どういうところがいいですか？私の時代と今の時も違うけども、私なんか行くんじゃなくて子供さんがこう来てくれますのよ。そうしてくれた方が子供さんのところに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のね。もうきびだんごは飽きたよ。 1층 홀에선 아이들의 재롱잔치가 수시로 펼쳐지는데요. 어린이 재롱잔치에 가끔 어르신이 찬조 출연하기도 합니다. 이 어르신은 열연을 하시네요. 덕분에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의 낮잠 시간, 잠투정을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돌보듯이 토닥토닥 아이들을 재웁니다.法人の創立は昭和37年ですので、今年が創立の55周年になります。55年前にこの土地で一番最初はお年寄りの老人ホームからスタートしました。その後に昭和51年に江戸川保育園が設立をされました。当時は池を挟んで別々の建物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一緒にこの建物にしたのが昭和62年ですね。男性がね、なかなかいないんですよ。 이곳의 노인들은 단순히 부양만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네,
このフロアの特徴は皆さんお元気な方なので、だいぶお年寄りが増えているので、お年寄りがお年寄りお手伝いをしたりとか、お年寄りが子どもたちのお手伝いをしたりとかということを、促進をしてます。皆さんが、今日私は保育園のお手伝いの方に行きますよというふうにお手伝いしていただける方はご自身のお名前を貼ったり、こちらは、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ケアが必要なお年寄りのいるフロアでのお手伝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노인들이 기거하는 방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깐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한여름 햇살 아래 아이들. 노인은 이런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곳의 유치원은 노인들이 따뜻한 품으로 아이들을 보듬어 주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何々おじいちゃんが今日一緒に遊んでくれたとか、誰かが具合悪いんだとか、なんかそういう話もなんかちょっと聞きます。いろんな人と関われて、こう視野が広くなるのかなと思ってます。日本の国から認められた認可保育園なので、他の保育園とお金が全然変わらないですし、車椅子に乗ってるとか、ちょっと体の調子が悪いとか、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そういうことがあるんだよっていうことを自然に身につけているので、すごくいい環境だなと思います。 이곳의 노인들은 아이들과 함께여서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로 지내기 때문이지요. でお年寄りは老人施設に入ると何しろ無用の長物っていう日本語があるんですよね。そうすると何にも役に立たない存在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ね。地域の中で私がもしどなたかと関わることがあれば役に立つ存在になっているはずなんですよね。家族と一緒にいれば。だったら家族でもないんだけれども高等園の大家族の一員として子どもの世話をしていただくというのがやりがい、生きがいになってもらえる。 새로운 부양의 길을 찾기 시작한 일본. 세계 최고의 초고령 사회 일본은 어떤 해법을 찾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곳은 도쿄 북동쪽에 위치한 공공요양원입니다. 우리나라 공공요양원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분위기죠. 경제 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다이토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요양원은 수준 높은 서비스와 시설로 환영을 받는 곳입니다. 10月末現在で約500人の方がお待ちいただいております。 일반 요양원에 비해 5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이런 시설에 있을 수 있으니 대기자들이 줄 서 있을 만합니다. 간병 직원들은 한결같이 친절하고 말이죠. 関わることがもう楽しいので、やっぱ一緒にやっぱこういう年寄りの方なんで突然何があるかわからないので、普通にその前の日元気だった方でも次の日急変しちゃったりとかっていうこともあるんで、なんだろう一日一日その毎日関われる時間を大切にはしてます。 2001년 설립된 이 시설은 엄격한 관리로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어느 곳에서도 노인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利用者さんの費用負担は1割もしくは2割のご負担になっています。つまり9割8割から9割は国から出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1割負担の部分で言えば、3万2000円から9万4000円の範囲内でその方の収入に応じて負担額が異なってきます。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좋은 시설을 갖춘 요양원이 곳곳에 많지만
일본의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일본의 서부 지역 니가타에 특별한 곳이 있어 가보았습니다. 여느 가정집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건물인데요. 안에 역시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실 뿐 일반 가정집 같죠? 소파도 그렇고 창에 달린 커튼도 아늑한 가정집입니다. 바로 이곳이 일반 가정집을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개조해서 만든 요양시설입니다. 2、3分くらいで来られるんじゃないですか。車だからね。ここがね、うちみたいです。 내 집 같은 분위기에서 1:1 간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식사도 집밥처럼 신경을 씁니다. 소규모 다기능 요양시설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에는 종종 여생을 살던 지역에서 마감하고 싶은 노인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이런 분은 특별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病があっても前向きに日々を過ごせば健やかな人。 친손자처럼 편안히 다정하게 보살펴 드리네요. 小規模多機能はできるだけ、職員と利用者さんが近い環境で、いたいな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し、利用者さん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もねすごく取れてますから、いい関係ができ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곳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수익보다는 다 같이 협동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답니다. 皆さんやっぱ働いてお給料を出さなきゃいけないので利益は当然必要です。ただあんまり過剰な利益を求め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私たちのところで、十分な職員がちゃんと納得できる部分の利益をしっかり出して 지역 사회의 협동조합이 부양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일본. 年がいきましてうちにばっかりいるとボケますのでせがれがここへ紹介してくれたんです、息子が。それでここに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はい、何よりのお風呂ですね。はい。 중증으로 며칠씩 머물러 계시는 노인도 있지만 대부분 아침에 와서 식사와 운동, 놀이를 하며 하루를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눈여겨보아야 할 편안한 이웃집 같은 소규모 요양시설이네요. やっぱり最後まで亡くなるまでやっぱりその地域でいたい。できれば在宅で自分の家で いられる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多くの人が望んでることだと思います。でそれが可能な仕組みがあると思います。でこれは、医療や介護の、合理化効率化につながると同時に、高齢者自身にとっても、無駄に病院に通ったり入院しなくて済むようになるという面では、高齢者のクオリティオブライフを高めるという意味でも大切なことだというふうに思われますので。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우리의 미래를 조금은 엿볼 수 있었다면 이번엔 독일로 가볼까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독일. 특히 베를린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도시입니다. 베를린시 근교의 한적한 마을. 평생 이 마을에 산 노부부를 찾았습니다. 90살 가까운 남편을 살뜰히 챙기는 그란지츠키 할머니. So, wie geht's dir heute? Gut? Danke. 결혼한 지 60년째인 노부부.
떨어져 사는 자식들이 그리울 때마다 앨범을 보는데 이건 우리 부모님이나 똑같으시네요. 멀리 다른 도시에 사는 자식들은 부모가 아파도 당장 달려와 줄 수 없는 현실, 이것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가족이 부양을 책임질 경우 각종 제도를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Um mal ein konkretes Beispiel zu nennen. Stellen Sie sich vor, mein Vater wird pflegebedürftig. Dann habe ich zwei Möglichkeiten. Es eine Unterstützung gibt, wenn ich zu Hause bleibe, um meine Angehörigen zu pflegen, dann wird es ein bisschen auf meine Rente mit angerechnet, dass ich nicht so einen großen Verlust habe. Ich kann entweder einen Pflegedienst zu mir nach Hause holen. Das ist die sogenannte Sachleistung. Das heißt, kommt ein Pflegedienst, wäscht ihn meinetwegen zweimal am Tag, hilft ihm beim Anziehen und Ausziehen und dergleichen mehr. Oder ich sage, ich nehme die sogenannte Geldleistung. Ich bekomme dann einen Geldbetrag und den kann ich dann so nutzen, wie ich es für richtig halte. 독일은 방문 수발, 즉 간병 서비스 제도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란치츠키 할머니 댁에 간병인이 오는 날입니다. Guten Tag, Stanila. Hallo. Kommen Sie rein, bitte. Und jetzt geht. Dann kommen Sie und können Sie. Mein Mann wartet schon. 할아버지 목욕을 도와드린 후 옷을 갈아입혀 드리고요. 식사 준비와 때론 집안일까지 돕는 게 간병인의 역할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75분이라고 하네요. Aber wir sind mit der Pflege zufrieden, das möchte ich noch mal sagen. Ja, also das auf alle Fälle. Also wir haben ist gut. Bei keinem, wo wir sagen, es geht mir wirklich viel besser. 연로한 그란치츠키 할머니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간병인은 섬세하게 보살핍니다. Halt auf die Kommunikation zwischeneinander, ne? Dass man eben auch sich versteht, dass man merkt, dass es dem anderen jetzt gut tut, was man tut. Ja, die Hautbeobachtung spielt natürlich auch eine große Rolle und Pflege sollte schon mit Herz sein. Ist er jetzt sauber, ja? Er ist geduscht. Er ist geduscht. Dann bedanke ich mich. Kommen Sie gut über die Woche, ja? Sie auch. Tschüss. 그렇다면 이런 간병 부담은 어떻게 충당할까요? Ja, wir kriegen beide Rente und eigentlich eine gute Rente, ja? Ja, 1600, also ungefähr 1690 und ich kriege 1600 ungefähr. 1600, das ist gut. Die Kasse übernimmt einen Teil und wir zahlen so ungefähr 26 Euro. 26, na jetzt haben wir wieder 40 bezahlt, unterschiedlich. Im Krankenhaus, da muss man pro Tag 10 Euro dazu bezahlen. Aber nur 200 ist die Höchstgrenze. Wenn man länger im Krankenhaus ist, braucht man trotzdem nur 200 dazu zahlen. 이렇게 걱정이 없는 데에는 이 네모난 플라스틱 카드, 의료보험증 덕분입니다. Ich bin ein bisschen erschöpft, also von der Pflege. Aber mein Mann will nicht ins Heim. Nee. Zu Hause, da kommen mal die Kinder und mal die Enkel, das ist anders, ja. Und dann hat er noch eine Frau, das ist auch noch ganz gut. Ja, das ist ein großer Unterschied, ja. Ein Unterschied, ja. 집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는 시설 요양보다 노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지요. Weil wenige Menschen möchten wirklich in ein Heim, um stationär betreut zu werden. Und der Großteil der Menschen in Deutschland will in seinem häuslichen Umfeld bleiben, wo er zuletzt gelebt und gearbeitet hat und braucht dort die entsprechende Unterstützung. Wir nennen das ambulante Versorgung. Man selbst, wenn man alt ist, möchte möglichst nicht von fremden Menschen versorgt werden, sondern man möchte von Menschen versorgt und betreut werden, die einem vertraut sind. Und das ist dann Familie. Das ist erstmal, glaube ich, ein Anspruch, den jeder von uns hat. Lieber Menschen, die man kennt, als Fremde, die einen nicht kennen, weil man hat ja bestimmte Bedürfnisse, man will auch kommunizieren. Das kann man am besten mit der Familie. 가정 내에서 부양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면 독일 노인 역시 요양시설에 의지해야 합니다. 독일 포츠담에 위치한 한 요양원입니다.
주로 할머니들이 계시는 요양원이라고 하는데 이 멜로디 아시지요? 독일 동요였군요. 1996년에 설립된 이 요양원은 입주동과 간병 서비스만 받는 주거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인실과) (1인실로) 나누어진 입주동. 여기서 이 요양원에 들어온 지 9개월 된 그루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이곳이 낯설었지만 쓰던 텔레비전이며 가구들을 가져온 덕분에 금방 친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침구까지 고스란히 가져왔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Na, in dem Moment sind wir ja versichert. Wir haben ja früher immer eingezahlt, Versicherung und alles. Und das bezahlt dann praktisch der Staat, sagt man. Der Staat zahlt das. Denn wir kriegen ja auch Rente. Wir haben ja lange genug gearbeitet und da kriegen wir Rente. Und das wird immer gleich abgezogen und was da übrig bleibt, das kriege ich praktisch als Taschengeld. Ich mache mir keine Sorgen. Wird ja bezahlt. 부모를 요양원에 모신 경우 자녀들은 틈나는 대로 요양원을 찾는데요. 아들인가요? 아니, 사위랍니다. 거의 맞벌이를 해야 하는 독일의 경우 부모가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Und als wir dann gemerkt haben, dass sie alleine nicht mehr so gut zurechtkommt und die häusliche, also die mobile Pflege nicht mehr so ausreichend war, hatte sie sich bemüht, also wir uns bemüht, sie in dieses Heim zu bekommen. Und wir sind so zufrieden, dass sie hier ist. Es ist ein sehr schönes Heim und ist auch für uns beruhigend, dass sie sich wohlfühlt. 이곳에선 노인들의 평소 생활 습관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도 빠짐없이 챙깁니다. Und sie haben rund eine Zuzahlung von 1.300 €. Das finanzieren die meisten aus ihrer Rente. Ne? Und gegebenenfalls müssen die Kinder was zuzahlen oder aber das Sozialamt zahlt, wenn die Rente für die Kosten nicht reicht. Und in den Kosten ist tatsächlich alles drin. Ne? Also Pflege, Betreuung, Essen, Beschäftigung, es ist alles mit dabei. 비록 몸은 요양원에 와 있지만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각자의 취미와 생활 습관 등을 배려한다는데요. 이곳에서도 독일의 정신이 느껴집니다. 독일 국민의 90%는 공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진료는 거의 100% 공영보험이 보장해주는 체제입니다. Also der eine Bereich ist die medizinische, gesundheitliche Versorgung, das macht die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Und da bekommen auch Senioren alles, was medizinisch notwendig ist. Seien es Krankenhausaufenthalt, seien es Rehabilitationsmaßnahmen, Tabletten, Verbände, aber auch Rollstühle beispielsweise oder Gehhilfen. Das bezahlt die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Das ist wirklich ein umfassender Schutz. Auf der anderen Seite gibt es die gesetzliche Pflegeversicherung. Immer dann, wenn ich pflegebedürftig bin, weil ich beispielsweise alt bin oder weil ich dement bin, also wenn ich kognitive Schwierigkeiten habe. 사실 노인 부양은 돈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간병, 요양 등 사회 서비스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에서 좀 배워야 될 것은 이 현금성 복지인 연금만 갖고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후 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그 돈을 줘서 해결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요양이나 보건의료에 관한 공공의 사회 서비스를 준비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덴마크나 독일 같은 나라들도 이 연금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각종 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한반도의 5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덴마크. 그러나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생활 조건과 삶의 질을 비교하는 행복 지수에서 덴마크는 1위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코펜하겐 근교의 한 공영 임대 주택 단지. 이곳에는 각각 사생활은 누리면서도 공용 공간을 마련해 협동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마침 정기적인 오픈하우스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런 주거 형태에 관심 있는 이웃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간혹 꼬마 손님도 참석을 합니다. Oh, you're from South Korea. Yeah. Hello, welcome. Hello. I live here too. This is my grandchild. My name's Anne. 입주민들끼리는 이웃이라기보다는 가족 같습니다. 자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친해졌기 때문인데요. So now I'm living in this main city and I didn't know anyone. I only knew my children, which is not enough really. So I decided to move into this kind of community. And I'm very happy to live in this kind of housing here. 입주민들이 함께 모여 사용하는 공간은 주방과 세탁실, 그리고 식당 등이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언제든 자주 모여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체 공간을 함께 쓰면서 혼자 사는 외로움을 서로 달랠 수 있는 거죠. That we take them to an interview like we have today and ask them, why are you going to be in a senior community? That's the most important question. Because you have to commit with your unionship. 이곳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길 원해 이런 주거 형태를 선택을 했는데요. 나이 들어 혼자 되는 경우, 특히 외로움을 달랠 수 있어 대기자가 줄 서 있을 정도입니다. And I have learned about this senior community, and I have come here to visit, and now have written myself on the waiting list because I would like to move in here. Yeah. I would like to live here very much. 밤이 되면 입주민들은 개별 주거 공간에 머무는데요. 여기는 해나 씨의 주거 공간입니다. Table and the kitchen and the balcony, and you can see it's all crowded because I very much enjoy making food, and you can see I have moved the doors from the kitchen because I enjoy looking at my things when they are washing up. And you can see I have moved the doors also, and the doors until I hate doors. You have a door into the bathroom, it's okay, and I have a door to the entrance, it's okay, but not further on. I like space, and the apartment is very small. It's only 55 square meters. 작은 공간이지만 편안한 실내입니다. 무엇보다 주거 공간은 따로 쓰지만 한 지붕 아래 사는 이웃끼리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다는 점이 이곳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If you get sick and you can't go on the street, when I had this food injury, I couldn't get on the street for 3 months, and I have a visit from the nurse, and all the people are going around me here, telephone and said, "Do you want something to buy?" And then we help each other. If you are living in a village, you would help people around you, and it seems that these two
apartment is the same as a small village. 사회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개인을 보호해 주더라도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기나긴 노후는 분명 외롭고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노인들이 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또는 베이비 부모 아빠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들하고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지역사회 다른 사람이 됐든 많이 만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가 이게 아마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가 됐든 노인 세대가 됐든 어떤 행복의 해결점이 되지 않을까. 덴마크 동부 헬싱웨르시로 향합니다. 이곳엔 햄릿의 무대 크론보르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햄릿 성보다 더 유명한 곳이 바로 이 햄릿 하우스입니다. 신나는 댄스 시간이 펼쳐지는데요. 지도하는 선생님도 배우는 학생들도 연세가 좀 지긋하시죠? 여기서도 어떤 수업들이 있나 봅니다. 안내를 해주시는 분도 연세가 있으시네요. Så ser vi alle stofferne her. Vi køber jo stoffer hjem, og så brugerne, der sidder her, de syr selv deres eget tøj. 그런데 학생인지 선생님인지 구별이 잘 안 되네요. Ja, sæt det herind, og så rige det længere ind. Yes. Men spørgsmålet er, om jeg skal klippe noget af det her af. Så du får det samme hele vejen, ikke? Det er 3 cm ind. Det gør du hele vejen ned. Ja, ikke? Jo, det gør jeg. Godt. Hvad laver du herinde? Vi syr her. Okay. Ja, og underviser i syning. Du underviser i syning? Ja. Nå, hvorfor? Det er fordi, jeg kan lide det jo. Jeg kan jo lide at sy, ikke? Ja, og så glæden ved at hjælpe dem, ikke? Det er da glæden ved at hjælpe. 이곳에선 재능을 가진 시니어 회원이 강사가 되어 다른 시니어 회원을 가르칩니다. Her der, om mandagen der syr jeg tøj. Nej, det er tirsdagen i dag, ja. Og om onsdagen er jeg oppe at væve. Der væver jeg forskellige ting. Håndklæder, viskestykker, halsterklæder, løber og alt muligt kan vi væve deroppe. Så det er sådan et stort center for alle mulige aktiviteter. 그럼 이 회원은 학생인가요? 선생님인가요? Det forandrer sig. Altså det er først hernede, at jeg er begyndt på det, ikke? Nej, det bestemmer jeg selv. 이곳의 프로그램은 회원들이 원해서 만들어지고 회원들의 운영으로 진행됩니다. Nej, altså jeg betaler for tørklæde, og der er malingen i. Altså det er iberegnet. Når jeg giver penge for tørklæde, så er det tørklæde, og så maling også. Men vi betaler for alting hernede. I får ikke noget andet kaffen. 회비는 1인당 매달 125크론에 한국 돈으로 하면 25,000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Man skal være pensionist for at være her. Og også førtidspensionist. Eller det, man kalder for efterlønner. Så pensionister har det bedst muligt, længst muligt i eget hjem i alle områder af Helsingør Kommune. Så ude i yderdistrikterne arbejder jeg også, ikke? Små yderdistrikter, vi har rundt omkring byen her, ikke? Og så det er en politisk beslutning, man har taget, at det vil man satse på. 이를 찾아 역할을 분담하며 서로를 지키는 부양. 분명 새로운 방향인 것 같습니다. 누가 노인을 돌볼 것인가?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길은 무엇일까요? 이곳은 노인이 중심인 거리 도쿄의 스가모 거리입니다. 건강을 기원하는 노인들이
스가모 거리 입구에 있는 절을 찾으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정작 노인들의 발길이 붐비게 된 더 큰 이유는 노인들을 위한 상점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거리 한복판에는 쉬어갈 의자가 있고 길거리에는 턱이 없습니다. 상품의 이름이나 가격도 크게 써놓았습니다. よそ見しながら歩いてもこうつまずかないか転がらないそんな感じやね安心感がある。 그런데 상점에 물건을 파는 직원들도 장년층이거나 지긋한 또래 어르신이네요. せっかく遠くからおばあちゃんがね杖ついてやってきてくれるんで大きい声ではっきりとゆっくりしゃべれっていうよく言いますよね。 노인을 배려하되 노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 어울리며 살아가는 노후. 그것이 신노년 시대 아닐까요? 지금 선진국이나 특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요. 국가는 나의 노후를 지켜주기에 너무 멀고 나 혼자는 너무 미약하고 그래서 지자체 또는 공동체 또는 더 작게는 이웃 주민들 간에 서로 간에 자신들의 노후를 보호해주고 부양해주는 그런 공동체 단위로 해결을 모색하는 모습들이 상당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부양의 숙제는 어떤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 숙제는 이제 개인이 혼자서는 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복지국가를 통해서 함께 부담하고 함께 부양받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그 세대 간 협약, 공동체주의를 확보하는 것이 지금 현 시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